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라고요? 원하시는 거 뽑으시고 편하게 썰 푸신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오늘 저희 고구마 먹어서 답답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저 상진이 할 말 많은데 물부터 좀 먼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241일 동안 총장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나버린 이만총 학생회원이 총장을 뽑다 이만총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총장 직선제를 걸고 8일간 단식을 했음에도 10분 만에 총장 선출을 끝내버리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탈바꿈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종상입니다. 우리 학교 총장과의 가장 막장이었던 에피소드는 이거 좀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그냥 김문기 씨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우리나라 사학비리계에서는 영향력 있고 좀 파급력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비리해서 네, 이제 거의 비리의 진주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우리 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과 통폐합을 하려고 한다. 근데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학생들이 싸우다가 총장이랑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학과 통폐합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학과 통폐합이 아니라 학과 구조조정입니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똑같은 하고. 얘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난 너네를 인정을 한 적이 없다. 너네는 불인정한 학생 단체다를 시작을 하면서 총학생회실에 있는 전기랑 물 다 끊어버리고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하려고 안에 있는 CPU 메모리 다 빼가고 학생회비랑 교비에 대한 지원조차 다 끊어버리고 또 본인 우상화 수업을 할 수 있는 특별 교양 과목을 신설하면서 네, 김문기 우상화 교육. 김문기는 뭐 훌륭한 사람이다. 학교 본부에서 이제 자유종합부를 없애고 이제 뭐 문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부르듯이 미래대학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름이 너무 구려요. 이름 맞아요. 이름 많이 구리죠. 예, 학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니 이거 뭐 소통이 된 게 하나도 없이 갑자기 총장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학생들이 이제 본관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이 갈등이 정말 핵폭탄처럼 터지고 나서야 이제 학교의 그 총장도 그래 그러면은 이거 그만하자 해서 결국 이제 접었던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좀 부비해달라고 하니까 학교가 그거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홍익대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적립금이 많은 학교잖아요. 네, 그 축구단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특정 학과 졸업 전시회에 와서 이제 미술 관련 학과였는데 하는 얘기가 시설이 열악해야, 환경이 열악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점거를 했었는데 점거를 시작한 그 당일 아침에 갑자기 학생처장이 막 뛰어와서 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러는데 저희는 진짜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쵸. 원하는 게 뭐냐니 막 이러면서 당연히 학과 통폐합 처리를 해달라고 몇 개월 동안 말을 했는데 우리 학교 총장 선출 과정은 이지경이다. 이거에서 좀 발발맞죠. 진짜 엄청 비민주적이고 그냥 무조건 이 사회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장 직선제를 해야 된다고 네. 이제 단식을 8일간 진행하고 학생들이 본관에서 농성을 8일간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후보 3명 다 괜찮으신 분이니까 올리자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10분 만에. 그래서 아니 나는 8일을 공고 갔는데 근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엄청 열심히 싸웠는데 아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만들 수가 없었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이제 공약을 미리 좀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전혀 답변이 오지 않았고 서장한테 왜 그때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냐라고 하니까 서장이 저한테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미 다 선출 다 됐는데 14년도 때 그때 당시 구재단이랑 그때 당시 이사회가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어서 범법행위를 했던 김문기 씨가 다시 총장에 앉게 된 거죠. 갑자기 네. 또 네,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TV에서 감옥 살려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장실 딱 앉아가지고 내가 총장이니까 내 말 들어. 학생들은 가서 공부해야지. 총장 이거 선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논의해보자.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당 찾아갔어요, 법인 사무실을. 그랬더니 답변을 할지 말지도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변을 할지 말지도 답변할 수 없는 상황 속이니까 너무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뭐 비민주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고치겠다는 의지도 없는 그런. 당신들이 결정만 하면 지금이라도 총장 직선제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3명 중에 총학생 회장단 2명 빼고 서울 캠퍼스 2명 빼고 31명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이게 다 짜여진 판이구나. 다 한통속이구나.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 학교는 정말 학생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권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예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이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화가 될 텐데 그냥 저희는 계속 혼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메아리 돌듯이 그냥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 이제 또 그 질문이 저희한테 돌아오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총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만났다고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안 만나주니까 막 발만 둥둥 굴고 있다가 이제 길을 가는데 저기 총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만났네요. 네, 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총장님 그랬더니 누구 막 이러는 거예요. 총장이 총학생회장의 얼굴을 모른다라는 거는 그냥 학생 의견 들을 생각도 없다라는 그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총장 선출 관련해서는 학교 본부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단,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제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쪽에다가 저희가 답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인 쪽은 이제 학생들한테 답변을 해본 경험이 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거. 의지가 없는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식 투쟁을 8일차까지 갔었는데 근데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인 거잖아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이제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사실은 투쟁을 하는 방식인 건데 10분 만에 좀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었죠. 단식 투쟁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적이 언제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집행부들은 이제 밥 먹는데 전 포카리스트 아, 먹고 있었죠. 이거는 나중에. 네. 왜 학생이 총장을 뽑아야 하나요? 그리고 바라는 총장의 모습은? 학생 사회나 학교와의 관계가 항상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총장 선출에 있어서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민주주의적 방식에서는 이제 어떠한 기관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견제 장치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익대 학교를 비롯한 이제 대학들에서는 이런 견제 장치가 사실 되게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가 학교가 적립금을 더 많이 쌓고 건물을 더 많이 짓는 것을 원한다면 학생들한테 들어갈 돈, 혹은 뭐 교수, 뭐 직원들한테 들어갈 돈들을 아껴서 건물 짓는 데 더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때 있는 학내 구성원들도 고통받고 더 힘들어 하겠죠. 제가 후보자라도 학생들을 위한 공약 안 내고 그냥 이 사회의 마음에 드는 공약만 낼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총장 선거가 남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총장이 선출이 되어야만 앞으로 상지대학교 미래에 대한 결정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니까 유권자들이니까 사학들의 이제 독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총장 지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낼 수 있고 또 학생들을 자주 만나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생이 막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대학교의 재단과 그리고 학교 본부한테 좀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자치기구에서 요청하는 게 총장 직선제를 할 때 학생 단위에서만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장 직선제인 만큼 모든 총장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교수, 직원 이 3구성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학교의 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투표권을 나눠 가자는 거지 학생들이 다 독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또 본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시하고 의견을 배제하는 그런 지배적인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학내에는 계속돼서 이 총장의 그 일방적인 행정 그리고 학교 본부의 갈등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적폐청산이 지금 네. 이 정부의 네. 큰 기조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에서 적폐청산이 이제 사학 비리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학 비리는 원래 당연하게 처리해야 될 범죄인 거잖아요. 당연하게 처벌해야 될 범죄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적폐청산은 이제 비리 사학 근절 이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유제가 아닌 공공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에서의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저는 총장직선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권 및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자신들이 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실천들을 좀 고민해보고 실제 학생들과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단이나 뭐 국회나 정부에서 좀 사립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총장 뒷선제를 시작으로 좀 많이 개선을 됐으면 진짜 좋을 것 많이 같아요. 개선돼야 되죠. 네. 아직 학교에는 남아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을 때 저희는 더 저희 손으로 성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